포항 수성 사격장의 미군 헬기 사격 훈련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올해 상반기 12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 비상경영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시켰는데 회장이 성과급을 챙겨받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전찬걸 울진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올해 상반기 1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0% 가까이 오른 건데요. 사상 첫 적자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 체제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12억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급여가 4억 5,100만 원, 성과 연봉이 포함된 상여가 7억 6,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보수는 8억 1,500만 원, 1년 동안 49%나 오른 겁니다. 최정우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장인하 사장이 63%, 정중선 부사장이 45% 오른 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철강 경기 위축을 이유로 올해 비상경영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이런 임원진의 임금 상승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이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 동안 직원들의 급여는 얼마나 올랐을까? 포스코 직원 연봉은 지난해 4,900만 원에서 올해 5천만 원으로 2% 상승에 그쳤습니다. 더구나 포스코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비상경영이라고 하면 회사와 노동자가 다 같이 상생하면서 뭔가 기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속노조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하청업체 운영비를 매년 5%씩 3년 동안 15% 감축하게 해 인원 감축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3명이나 2명에서 일해야 될 거를 어쩔 수 없이 1명이 일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노동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포스코는 임원진의 기본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며 올해는 3년 장기 근속 인센티브가 보수에 포함돼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의 미군 헬기 사격 훈련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국방부가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한 달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 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은근슬쩍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훈련까지 포함시킨 대규모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애국심만으로 참아왔던 지역민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전에는 1사단 나와가 사격할 적에는 우리가 뭐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서로가 이해해가면서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고 장기 면민에게 말 한마디 없이 아파치 헬기가 사격을 그래 하니까. 주민들은 훈련 중지를 위해 지난달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수성 사격장 폐쇄 이전 요구 촉구문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전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아파치 헬기 훈련 강행 소식에 포항시 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사격 훈련의 전면 중지와 수성 사격장 완전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는 장기면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포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의 사격장 폐쇄 조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아파치 사격 훈련을 포함한 수성 사격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천혜의 자연 경관과 역사가 어우러져 포항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된 장기면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양포항 마리나 조성 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면 발전을 요원하게 될 것이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앞두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군과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오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김 의원이 4.15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기간이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13년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해 경력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 남구선관위도 김 의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 선관위가 어떤 사안으로 수사를 의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에 앞서 포항 남구 울릉군 선거구 박명재 전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6일 전찬걸 울진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찬걸 군수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군수의 재판 일정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길 수 없다 보니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도 전통적인 진행 방식에서 탈피해서 뉴 노멀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77, 지난 8년간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탄생한 작품의 숫자입니다. 주로 지역 기업들이 작품을 만들어 포항시에 기증했는데 작품이 설치된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 그린웨이는 예술이 더 쉬워져 수준 높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비대면 도슨트와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포항 스틸아트 투어 앱이 주도합니다. 작품 설명은 기본, 작가별, 기업별, 장소별 검색은 물론 작품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안내해 줍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영상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날개를 달기까지 세상은 나에게 반듯하게 존재해주지 않는 것을 이 의자로 인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장소성과 시간성이 있다면 이번엔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시간에 축제 기간 중에 나오셔서 앱을 들고 즐기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에서 새로 작품을 기증받기는 어려운 상황. 그래서 도색과 세척을 통해 작품 60여 점을 재정비하고 작품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지루함을 날려버렸습니다. 녹슨 금속 느낌의 조형물은 알록달록하게 변신했고 포항 시내에 흩어져 있던 작품 27개는 오천읍 냉천 수변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밤에 아랫게 운동하러 가면서 이래 보고 이래 만들어놨는데 참 좋네 이랬더니. 2020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단계별로 개막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제 포항 교도소에 근무하는 여성 교도관 A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도관 확진 후 교도소 직원과 재소자 등 385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교도관 A씨의 남편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포항시 95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흥해읍 초곡리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항교도소는 당분간 접견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포항 지열발전 부지를 방문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과 조사관 등 약 15명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8월 말 흥해읍 포항지열발전 부지를 찾고 시추기 등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는 올해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돼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진상조사위는 시추기 정밀 조사를 통해 지진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포항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추기 철거를 중단시켰습니다.
오늘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론과 공익적 가치가 논의됐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지역방송을 위해서 지역신문 지원제도와 같은 지역방송 맞춤형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역방송의 역할론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지방 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분권과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속에서 지방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절대 필요한데 방송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지역방송은 올해 터진 코로나 사태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 지역통신발전기금이 있긴 하지만 5년째 40억 원에 그치고 있는 데다 수십 곳의 지역방송과 통신사가 나눠갔다 보니 무용론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송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어서 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된다. 때문에 지역방송만을 위한 별도 기금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춤형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만들어 지역신문 지원에 나선 것처럼 방통위도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어 우리가 지원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로 전락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도 지역 언론사의 경영 역할을 부추기고 있어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핵종 분석 오류로 3년째 중단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패장으로 반입됩니다. 경주 방패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한 뒤 반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패물이 3만 드럼 정도 임시 보관돼 있으며 올해 안에 240드럼을 경주 방패장으로 반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절기상 한로인 오늘 맑고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한글날 연휴 동안 동해안은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림같이 파란 하늘이 상쾌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스크 없이 즐길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인데요. 한글 연휴 동안 강풍과 너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또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는 동해 중부 전해상으로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시속 35에서 85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0도에서 21도 분포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는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으로는 내일부터 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토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두 번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울릉도의 피해 복구비가 81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피해 복구액은 울릉 사동항 349억 원, 남양항 136억 원, 울릉 일주도로 167억 원, 독도 주민숙소와 무량장 14억 원 등입니다. 울릉구는 일주도로 등의 피해 지역 응급 복구를 마쳤지만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이 크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항구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액이 10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타격이 가장 큰 관광 분야에서는 항공과 여행, 관광 숙박업 등의 소비 시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이상 줄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82% 격감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피해액은 5천여억 원으로 공연 건수가 36% 감소했고 영화 관객은 79%나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모두 150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922곳 7.4%가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 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45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에 이어 경북이 150곳입니다. 실제 올 여름 산지 태양광 산사태 사고 27건 가운데 14건이 산사태 위험 지역 1, 2등급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 1,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상 토지가 있는 법정동의 일반 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 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고 사실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77년 등 과거 3차례 시행된 것과 비교해 자격 보증인 제도가 신설되는 등 보증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영덕군은 영해면 성내리에 건립 중인 공공 실버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